자, 610번부터 오답을, 교과서 오답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일이도 요거 문제를 풀이를 듣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10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다. 근데 여기에서 다음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것은 어떤 함수이냐? c가 0이고 d가 0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면 c가 0이 아니야. 잠깐만, c가 0이야. 그리고 d는 0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y는 d분의 ax 더하기 b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괜찮아요? 이건 어떤 함수예요? 어떤 함수지? A가 0이 아닐 땐 1차 함수인 거지. 네. D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AX 더하기 B꼴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1차 함수다. 그리고 만약 A가 0이면 어떻게 돼? A가 0일 때는 Y는 D분의 B꼴이 되겠지? 그럼 Y는 D분의 B꼴이 되면 무슨 함수예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네.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2번하고 3번도 같이 볼게요. C가 0이 아니야. 그리고 AD-BC가 0이래요. C가 0이 아니야. AD-BC가 0이야. 어떤 함수인지 말해보자. 얘가 지금 AD-BC가 0이라고 했으니까 AD랑 BC가 같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괜찮아? 그 다음에 양변을 D로 나눠주면 A는 D분의 BC가 되죠. 그래서 A 자리에다가 D분의 BC를 넣어줬어. 그리고 나서 이걸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 이거 B에 대한 분모 분자에 1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D분의 D식을 곱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D분의 B만큼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럼 D분의 B로 요거 두 개를 묶어주게 되면은 D분의 B 가로 열고 얘는 CX로 들어오고 얘는 더하기 D로 들어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요거 분모 분자 CX 더하기 D가 통째로 약분되죠. 맞죠? 그러면 Y는 어떤 D분의 B라고 하는 함수가 그려지겠죠. 근데 Y는 D분의 B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 상수함수인 거잖아. 상수함수인데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c분의 d라고 하는 값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가 않아.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2x 더하기 1분의 4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분자를 2로 묶어주게 되면 2 가로 열고 2x 더하기 1이라는 놈이 생기죠. 그럼 요거 약분시키면 y는 2가 되는 거지. 그럼 너희가 이걸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y는 2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근데 이게 다 그려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분모가 0 되는 값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지점에서는 얘 0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지점에선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고. 괜찮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도 이걸 좀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상수함수긴 상수함수인데 x가 마이너스 c분의 d 요거를 제외한 x의 값에서 상수함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c분의 d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요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에서 상수함수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해도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에서 상수함수가 나온다. 괜찮죠? 그러면 다음으로 내려가서 3번 같은 경우에 얘가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말해보자. 그러면 방금 전에 1번에서 C가 0이 되는 순간에서는 C가 0이 되고 D가 0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1차 함수가 되는 거였잖아. 맞지? 그럼 이게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되려면 일단 C가 0이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AD-BC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어떤 상수함수꼴이 등장을 했던 거였지. 그래서 AD-BC가 0이 되면 안 돼. 요거 조건을 두 개를 만족을 시키면 얘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610번 클리어. 635번으로 갈게요. 자, 635번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유리함수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해서 A를 중심으로 하고 P를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일단 좀 그려보자. 표준형으로 교환을 하게 되면은 분모는 x 더하기 2분의가 되고 x 개수분의 x 개수값이 뒤에 더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올 것이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분자에다 x에다 넣어줬을 때 값이 여기로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은 3이 2 더하기 3이 되니까 이게 3이 오겠지. 그러면 얘는 점근선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점근선 교점 좌표가 될 것이고 x분의 1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1, 4분면과 3, 4분면에 해당하는 곳에서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질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한결이? 표준형 교환하는 거 오케이? 기억 안 나? 네, 맞았어요. 기억나? 요 분모는 그대로 오고 x 개수분의 x 개수가 뒤에 더해지고 분모가 0 되는 x 값을 여기다 넣어준 게 분자로 온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정근선 교점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어서 이 점에서 찍힐 거고 십자가 그려준 다음 이제 1, 4분면과 3, 4분면의 한 쌍의 곡선을 그려줬다라는 것까지. 그런데 A라고 하는 점이 지금 점근선 교점 좌표와 일치하죠. 얘가 A죠. 그런데 A를 중심으로 하고 그 유리함수 위의 점을 지나는 P에 대해서 원의 넓이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지. 그러면 이게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얘를 지나가면서 기울기를 1로 갖는 직선 하고 교점의 좌표를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요거보다 더 자를 수가 없어. 이해 가나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봐. 얘가 y는 x분의 1이야. 그런데 요 그 점근선 교점 좌표를 원의 중심으로 가져. 그리고 이 그 유리함수 위의 점을
지나가는 원의 넓이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달래. 이게 그럼 최소가 되는 건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에 원이 넓이가 최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보다 더 짧을 수가 없거든. 결과적으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기울기를 1로 갖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1이니까 1 괄호 열고 x 빼기 x 좌표다. 요 직선하고 요 유리함수의 교점 좌표를 구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넘겨서식 정리하면은 얘는 y는 x 더하기 1이 되고요. 이 x 더하기 1을 여기다 넣어주죠. 왜냐면 교점 좌표라고 하는 건 항상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이 의미하는 건 얘예요 지금. 빨간색 직선. 그러면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유리함수의 교점 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럼 교점 좌표를 구한다고 하는 건 두 함수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근데 둘 다 y는 꼴로 식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내가 y에다가 x 더하기를 집어넣어주면 y가 소거가 되죠. 문자가 없어지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양면에 x 더하기 2를 곱해주면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고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고 왼쪽 넘기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오네 또 귀찮게.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 점 좌표는 알파, 알파 더하기 1이 되지. 이거가 좀 있는데 요 점 좌표는 베타, 베타 더하기 1이 되겠지. 왜냐면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x 좌표가 알파면 y 좌표는 알파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x 좌표가 베타면 y 좌표 베타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라고 하는 건 x에서 x 빼서 제곱하고 y에서 y 빼서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워주는 거잖아. 그러면 x에서 x 빼주게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그리고 제곱하고 y좌표에서 y좌표 빼서 제곱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이 되고 더하기를 루트 씌워준 값을 계산해야 한다고. 오케이? 근데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요거까지 외우라고. 유형이 알아? 한결이 알아? 한결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다고. 요게 기억이 안 나면요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럼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 두 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더한 걸 계산해봐.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2b 나와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이. 두 개를 곱하면 분모가 4a 제곱분의 분자가 b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어서 얘네 없어지면은 4a 제곱분의 4ac가 돼. 4a로 분모 분자에 약분하면은 a분의 c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서 얘를 떼면 얘네 길이가 없어지죠? 똑같으니까. 그러면 2a분의 2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고. 2로 약분하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절대값이 씌워진 이유는 양수로 만들려고.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게 두 근이 예를 들어서 1하고 5가 나왔어. 그럼 4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4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양수 만들려고 이렇게 절대값 씌워준 거야. 근의 공식보다 쉽잖아. 자, 잠깐 좀 돌아갔는데 그러면 얘는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것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결과적으로 루트 12가 된다고요. 2루트 3.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루트 3이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끝난 거지.
얘는 루트 2 가로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이죠.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 루트 3이면은 2 루트 3의 제곱은 12가 될 거 아니야. 2 곱하기 12 루트 24 2 루트 6 나오겠네. 그럼 요 길이가 2 루트 6이라는 거지? 그럼 반지름은 루트 6이겠죠.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6파이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넓이의 최소값. 자, 다시 정리. 이거는 외워두세요. 이 상황을. 유리함수가 나오고 점근선의 교점좌표를 지나가는 원의 중심으로 갖는 원이 있어. 근데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요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를 1로 갖는 직선과의 교점좌표를 지름으로 갖는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 반대로 만약에 x분의 1의 개수가 음수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한 쌍의 곡선이 나타나잖아. 이때는 요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갖는 직선하고의 교점에서 지름을 갖는 게 최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를 1로 갖는 직선을 생성하고요. 얘하고 얘에 대한 교점좌표를 구해내기 위해서 x 더하기를 넣어준 거죠. 그러면 요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교점좌표가 되는 것이다.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것이다. 그럼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어. 물론 여기다 넣어서 선생님 저는 알파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로 놓고 싶어요. y좌표를. 왜냐면 유리함수 점이니까. 뭐 인생이 쉬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나오긴 나와요. 알파 더하기 1로 놓고 베타 더하기를 놔서 요 길이를 구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을 루트 씌워준 게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해주면은 대입해줘서 끝나는 거라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알겠죠? 지워도 되나? 한결이 고뇌에 빠져 있는데? 불안한데? 근데 기울기가 네. 1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했을 때 1이고 네. 이렇게 해서 항상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유리함수라고 하는 애는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항상. 첫 번째는 점근선 교점좌표에 대해서 대칭이었고, 두 번째는 점근선 교점좌표를 지나가면서 기울기를 1로 갖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었고, 대칭성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좌표를 지나가면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갖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이거 영상 찍은 거 너희들한테도 같이 보내줄 거니까 혹시 이해 안 가는 문제 있으면은 영상 보면서 같이 해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636번 볼게요. 이 문제.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거부터 한번 그려보자면 얘는 y라고 하는 유리함수를 그려보게 되면 표준형으로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y는 x분의 x-1분의 요게 x계수분의 x계수가 2니까 더하기 2가 되고 1을 여기다 넣어주면 1 나오니까 여기가 1 되는 거지. 그러면 점근선 교점좌표는 1,2에서 생겨요. 여기에서. 그리고 x분의 1의 계수가 양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의 한 쌍의 곡선이 그려질 거야. 이 y는 ax 더하기 2라고 하는 직선과 y는 bx 더하기 2라고 하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어떤 직선이야? A 값과 B 값에 관계없이 0,2를 지나는 직선이죠. 요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자, 근데 x 값의 범위를 줬어요. 2, 3, 4 이하. 그럼 2, 3, 4 이하면은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잘렸겠지. 2에서 4까지. 함수가 이렇게 잘렸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a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보다는 얘가 항상 크거나 같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2, 3, 4 이하 범위에서 1차 함수보다 유리함수가
항상 위에 있거나 같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bx 더하기 2에 대해서는 요 범위에서 2 이상 4 이하 범위에서 요 직선이 항상 위에 있거나 같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a 값 같은 경우는 0,2라고 하는 점을 무조건 지나가잖아. 근데 이 ax 더하기 2가 항상 밑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밑에 있거나 같으려면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이해 가능하다?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최대값일 거 아니야. 작거나 같으려면 이 범위에서.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항상 이 bx 더하기 2가 위에 있거나 같으려면 요 점을 지나갈 때 직선의 기울기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오케이?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갈 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얘는 0,2고요. 얘는 4,4를 여기다 넣으면 얼마 나오냐? 이거 4 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2니까 3분의 7 나온다. y좌표 3분의 7 나오겠다.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x에서 x를 뺀 것분에 y에서 y 뺀 거 12분의 1 나온다. 그래서 이때 기울기는 12분의 1인 거야. 그리고 나서 2, 몇을 지나는가를 확인해보면 2 집어넣어주면 이게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돼요. 결과적으로 2,3이구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2분의 1이 나와. 2분의 1? 뭔가 이상한데? 보자. 2 넣으면은 1, 3, 2,3. x 빼기 x는 2분의 y 빼기 y는 1이니까 2분의 1 맞아요. 이때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결과적으로 a는 1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 기울기라고 하는 건 그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쪽 방향으로 돌거든. 아까 전에 요 첫 번째 1차 함수던 두 번째 1차 함수던 무조건 0,2를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요 점을 지나가면서 요 점 지나갈 때 기울기가 12분의 1인데 이게 작거나 같으면은 2와 4의 범위에서 유리함수보다 얘가 작거나 같으면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A 값의 범위로 나와 이렇게. 마찬가지로 B의 범위도 2분의 1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은 이 위쪽을 지나가면서 2와 4의 범위에서 위에 있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B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너희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 A-B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최대값. 얘가 최대가 되려면 A는 최대가 돼야 되고 B는 최소가 돼야 되지. 그럼 A의 최대값이 12분의 1이잖아. B의 최소값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은 1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해 주게 돼요. 그래서 12로 통분하시면 12분의 6이어서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해줄까? 괜찮아? 유리함수, 표준형 교환, 그래서 함수를 그렸어요. 정근선 교점좌표는 1,2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1,2에서 정근선 교점좌표를 찍어줬고 십자가 그려줬고 그 다음에 1사분면과 3사분면의 한 쌍의 곡선을 그려준 다음 요 직선과 요 직선은 0,2에 그러니까 A 값과 B의 값에 관계없이 0,2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X 범위가 2 이상 4 이하 범위에서 이제 요걸 만족하려면 AX 더하기 2라고 하는 직선이 유리함수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구나를 생각을 해서 이 범위에서 아래쪽에 있거나 같음을 만족하려면 요 점을 지나갈 때 직선의 기울기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다음 마찬가지로 요 bx 더하기 2가 유리함수보다 위에 있거나 같음을 만족하려면 2,3을 지나갈 때 직선의 기울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a 값은 요 점을 지나갈 때 a 값은 12분의 1, 요 점을 지나갈 때 b의 값은 2분의 1. 따라서 a는 12분의 1 이하, b는 2분의 1 이상. 그래서 요 값에 대한 최대값을 보여주면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649번 가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너희들한테 함수가 만약에 두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두 범위에 대해서 나뉘어져 있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하며 증가했으면 증가, 감소했으면 감소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fx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얘는 절대값 x-1 때문에 x값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야겠지. 그럼 x가 1 이상 범위에서는 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칸이 적은데? 먼저 이걸 쓰자. x-1 더하기 ax 더하기 1 x가 1 이상의 범위에서 얘가 될 거야. 식을 정리하면은 얘는 ax 얘는 없어지니까 더하기 x가 되네요. 두 번째 x가 1 미만의 범위에 대해서는 얘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ax 더하기 1 즉 ax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겠죠. 요거하고 요게 됐어요. 이 범위에선 얘고 요 범위에선 얘고. 그럼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게 같아 안 같아? 여기다 1 넣어주면 뭐 나와? A 플러스 1 나오고 여기다 1 넣은 거 그러면 연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을 한 거야. 그런데 얘네들 x로 묶어서 a 더하기 1 x로 묶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x로 묶어서 a-1에 x 더하기 2로 묶자고. 그럼 얘는 기울기가 a 더하기 1이고 얘는 a-1인 거지. a 더하기 1이 양수면 a-1도 양수가 돼야 돼요. 증가했으면 이 범위에서 증가하면 이 범위에서도 증가해야 돼. 그러면은 함수가 뭐 어떤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까지 해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범위까지 해서 이렇게 증가한대. 그럼 1대1 대응 함수 될 거 아니야. 왜냐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x축에 평행한선을 그었을 때 모두 다 한 점에서만 만나며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돼를 만족했으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소하면 된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보게 되면 얘 범위를 만족하는 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고 얘 범위 만족하는 게 a가 1보다 크다가 될 거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는 어떻게 돼? 뭐? 1보다 크다가 되고 그 다음 얘 범위 만족하는 a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 범위 만족하는 a 범위는 1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a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정답됩니다. 괜찮은 거 같아? 한결도 괜찮아? 안 괜찮아? 어느 부분이 좀 그런 거 같아? 요거 나온 거? 연결되어야 한다는 괜찮아? 안 괜찮아? 이게 함수가 여기로 왔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됐어 만약에 1 넣은 값이 얘는 여기로 왔다? 근데 오른쪽에서는 1 넣은 값이 이렇게 간대.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공역하고 치역이 달라져. 치역은 얘 이하 또는 얘 초과가 돼요.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은 이 안 맞은 놈들이 없어야 돼.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연결되어야 한다고.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한다고. 그래서 x에다 1 넣은 값이랑 1 넣은 값이 같아야 한다고. 그거 만족하죠? 1 넣으면 a 더하기 1 나오고 1 넣으면 a 더하기 1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가하면은 증가해야 하고 감소하면은 감소해야 돼요. 얘가 만약에 이 범위에서 증가함수인데 증가하면서 여기로 왔는데 연결되는 거 만족을 했어. 근데 이 오른쪽 범위에서 감소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거든요. 왜? x축의 평행한 보면 두 개만 가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증가했으면 증가, 감소했으면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기울기가 양수라는 뜻이니까 양수일 때 양수, 음수일 때 음수를 만족해 한다는 거지. 이해 안 가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지?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 20문제 줄까? 그럼 아예 외워지지 않을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 20문제 줄게요. 좀 이따. 한번 풀어봐. 다음. 자, 여기까지 했고요. 한별이 컴 끝났고, 그다음에 유경법 달려볼게요. 비슷한데? 순서대로 가자. 576. 자, 57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나는 이 표현을 좀 싫어하거든? 뭔가 너무 성의 없어. 이렇게 바꿔줘도 돼.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바꿔주면 돼. 난 이게 좀 더 좀 거시적으로 좀 보기가 좋지 않나.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리고 얘는 f의 fx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1-x라고 했잖아. 그럼 1-x라고 하는 이 식을 x 자리에 넣어줘. 그게 fx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야. x 자리에다가 fx를 넣었다. 그러니까 fx가 지금 1-x잖아. 그러니까 1-x를 x 자리에 넣었다. 그러면 1 가로 열고 1-x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1 1 더하기 x가 되는 거니까 없어지면서 x가 되죠. 그럼 얘는 x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요 f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x에다가 또다시 fx를 넣는 거야. 그게 밑에 있는 거지. 넣으면 1-x를 x에 넣으면 1-x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합성함수를 2번 진행하면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진행하면 얘가 나오니까 또다시 4번 진행하게 되면 한 번 더 진행하면 x가 되겠지. 5번 진행하면 다시 얘가 나오고 그러니까 n이 홀수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나와. 1-x 짝수일 때는 x가 나와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n이 홀수일 때 1-x n이 짝수일 때 x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쉽죠? 586 보기의 함수 중에서 그냥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하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의 함수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봅시다. 1대1 대응 함수를 골라보세요. 1차 함수들은 전부 다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디귿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y는 2라고 했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는 1대1 함수. 그래프상에서 1대1 함수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확인법은 x축에 평행한선 그었을 때 무조건 다 한 점에서만 만나면 되는 거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러니까 내가 x값에 그냥 뭔가 값을 막 집어넣으면 y값의 범위가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가 다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디귿 같은 경우는 y는 2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럼 얘는 x축에 평행한선 그으면 다 한 점에서만 만나? 여기 내가 2를 잡아버리면 무한계에서 만나고 여기를 잡으면 안 만나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고. 리을은 2차 함수.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1대1 대응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리을도 카다. 항등 함수는 내가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말해. y는 x. 기억만 하면 돼요. 다른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상수 함수는 어떤 값을 넣더라도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함수를 말해요.
dbc 돼야죠. 오케이? 다음 598. 이거는 한별이 풀었어? 598? 네. 잘 나왔어? 네. 어떻게 풀었어? 저 이거 한승민 알려주거든요. 아 진짜? 네. 어떻게 알려주는데? 그 G에서 0, 1 가면은 Y가 1, 0이니까 그걸 F에다 대입하면 1, 0 가면 2에서 0이니까 거기 그냥 탁하고 그 다음 또 1, 2 하고 맞아요. 자, 이거는 그리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가 f의 gx라고 볼 수 있죠. 난관이 형성됩니다. 요게 나오면 x에서 gx를 거쳐서 fgx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gx 그래프를 먼저 봐야 돼. gx를 보면 x가 0에서 1까지 변하는 동안에 gx라고 하는 애는 1에서 0까지 내려오죠. 그럼 0에서 1까지 변하는 동안에 gx라고 하는 이 함수값의 변화량은 1에서부터 0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1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에 gx는 0에서 2까지 올라가요. 근데 얘가 다시 정의역이 되어서 1로 투입이 돼요. f로. fx에서 보게 되면은 1에서 0까지 변하는 동안에 fx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어? 2에서 0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2에서 0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를 갈 거야. 0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한 번 꺾이지. 그래서 얘를 두 갈래로 나눠줘야 돼. 0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0에서 2까지 갔다가 2에서 0으로 내려오잖아. 그럼 0에서 2까지 가는 구간과 2에서 0까지 내려오는 이 구간을 x 입장에서 0에서 2까지 간다를 0에서 1까지랑 1에서 2까지로 나눠줘야 한다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로 나눠줘야 돼. 0에서 1까지랑 1에서 2까지. 그러면 얘는 다시 1에서 2까지 갈 때 0에서 2까지 간다고 하는 얘였잖아. 근데 내가 얘를 두 갈래로 나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나눠줘야 돼. 1에서 2까지 간다가 1에서 요 절반 2분의 3까지 갈 때 1까지 가는 거지. 0에서 1까지. 2분의 3에서 2까지 갈 때 1에서 2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요 범위에 해당하는 x 범위는 이 1에서 2분의 3까지 갈 때가 되고, 요 범위에 해당하는 x 범위는 2분의 3에서 2까지 간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0에서 1까지 갈 때 0에서 2까지 갔었지. 0에서 2까지 간다. 1에서 2까지 간다 할 때 2에서 0으로 내려왔어. 이 범위에 해당하는 얘를 그려주고, 요 범위에다가 얘를 그려주고, 요 범위에다가 얘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려보자. (0에서 1까지) 갈 때 2에서 0으로 내려와. 1에서 2분의 3까지 갈 때 0에서 2까지 올라가. 2분의 3에서 2까지 갈 때 2에서 0으로 내려와.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다시 해볼 수 있겠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